사실 켈로이드를 정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밑선 절개가 흉터가 적게 남나요? 겨드랑이가 흉터가 적게 남나요? 나는 파트너가 누웠을 때 보이는 것이 난 너무 부끄럽다. 근데 제가 이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라면 겨드랑이를 한 여자가 좋겠느냐, 밑선을 한 여자가 좋겠느냐 라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김규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가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는 어느 정도 남나요? 어느 절개가 흉터가 적게 남나요? 켈로이드 피부인데도 나는 수술을 해도 괜찮나요? 라는 흉터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 흉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수술한 환자분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슴 수술, 가슴 확대술이나 가슴 축소술, 거상술은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는 흉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엔 사실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했고, 치료실에서 제가 다 알려들어도 환자분도 까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 흉터 관리법은 사실 가슴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흉터에 대한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흉터에 관한 관리법과 흉터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흉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같은 피부의 두께를 가졌다면 여자가 많이 남을까요? 남자가 많이 남을까요? 남자. 여자가 더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피부. 원래 이제 여자분들은 피부가 더 얇으니까 더 작게 남기는 하는데 에스트로겐 성분이 조금 더 흉터를 많이 생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퀴즈를 내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흉터가 많이 남을까요? 적은 사람이 흉터가 많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어린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상처 치유의 속도가 느려서 흉터가 많이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피부가 두꺼워요. 피부가 두꺼우면 켈로이드가 되거나 비후성 반응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힐링의 속도가 빠르면서 과증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그러신 분들은 흉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흉터가 더 적게 남아요. 그래서 20대 굉장히 젊은 쪽에 수술한 분들이 흉터가 조금 더 과증식되는 경우들이 더 왕왕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요인을 알려드리자면 고혈압인 경우에도 조금 더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가족력을 지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염증기, 그리고 증식기, 리모델링기 이렇게 나눠지긴 한데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염증기는 한 일주일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약간 빨갛고 부어있고 만지면 아픈 단계.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조심해야 되는 단계, 실밥 풀기 전 단계를 염증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증식기는 이 실밥이 다 풀고 나서 빠르면 3주부터 길면은 한 3개월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겉은 나았지만 완전한 피부의 정상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부랑 비교했을 때 일라스티시티가 일주일째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당겨줘도 잘 안 당겨지고 바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달째는 20%밖에 안 돼요. 3개월째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도록 테이핑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스테리스트립을 한 달은 꼭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론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정상적인 장력의 20%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한 달은 꼭 붙여야 되고, 언제까지 붙이는 것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3개월까지는 붙이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3개월째 거의 80% 정도가 되니까. 증식기에는 우리가 3R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거든요. 첫 번째, 레드, 빨갛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지드, 딱딱하다는 거죠. 세 번째, 레이지드, 튀어오른다. 그래서 오히려 실밥을 뽑았을 때보다
한 뭐 2주에서 3개월간은 조금 더 딱딱하고 빨갛고 튀어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밥을 뽑게 되면 꼭 말씀드려요. 이때보다 한 달째까지 점점 더 붉고 빨개질 거다. 그러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때 튀어오른다고 해서 내 피부가 하이퍼트로픽 스카, 비후성 반응이 되거나 내 피부가 켈로이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모든 흉터는 오히려 초반보다 약간 더 붉고 빨갛고 튀어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심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는 됩니다. 성숙기는 이제 6주부터 1년 아니면 2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빨갛고 튀어올랐던 이제 상처들이 이제 편편해지고 이제 콜라겐이 재배열되고 흡수되면서 이제 붉은기가 사라지는 기간을 말해요. 근데 이때 이 붉은기가 사라지지 않고 콜라겐이 과증식되면 켈로이드나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흉터는 한 6주 이후 정도면 실선 정도로 약간 붉게 남아요. 여기서 튀어오른다면 조치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때 수술을 하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페이즈가 완전히 지난 상태에서 재수술을 하는 게 좋지, 상처의 회복 단계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상처에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 1년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시고, 그때 동안 실리콘 시트를 붙이거나 연고를 조금 더 열심히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켈로이드를 정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한국인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켈로이드는 이제 아시아권 사람에서는 0.1%에서 1% 정도 호발하고 있고, 백인의 경우에는 한 0.1% 미만, 그리고 흑인인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내 피부가 조금 튀어올랐다면 사실 켈로이드이거나 아니면 비후성 반응인데, 내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 몸에 수술했던 흉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었다. 그러면 그 흉터가 어떻게 남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슴 수술할 때 흉터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흉터를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가 예전에 찢어졌던 거, 아니면 다쳤던 거, 아니면 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생긴 흉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흉터가 튀어올랐기 때문에 저는 흉터가 좀 남는 체질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수술로 이렇게 잘라서 내는 흉터랑 다쳐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흉터는 전혀 힐링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튀어오르거나 흉터가 좋지 않은 거는 그때 다쳤기 때문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후의 흉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켈로이드가 굉장히 심한 사람도 얼굴의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얼굴의 흉터는 정확하진 않고, 몸의 어떤 흉터를 봤을 때 특히나 수술한 흉터라면 가장 정확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켈로이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켈로이드 체질이다,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수술한 자국자국마다 튀어오르신다, 아니면 귀를 뚫었는데 나는 뭐 켈로이드 체질 같아서 귀 뚫은 자국마다 조금 튀어오른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켈로이드 체질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밑선 절개가 흉터가 적게 남나요? 겨드랑이가 흉터가 적게 남나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겨드랑이로 수술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슴의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때는 소극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큰 보형물을 넣지도 않았고, 가슴 모양이 엄청 예뻐지고 이런 것보다 티가 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겨드랑이건 밑선이건 한 3cm 정도의 흉터가 실선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좀 더 이점이 있다면 겨드랑이는 원래도 주름이 있어요. 밑선은 원래 가지고 있는 주름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눕게 되면은 실선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거는 밑선인데, 겨드랑이는 들면 보이고 민소매나 비키니 입으면 보여요. 그런데 밑선은
벗지 않으면 보일 일은 없어요. 비키니를 입거나 목욕탕을 가거나 했을 때도 누워있을 때만 보이는 거지 서 있을 때는 보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선이 좀 더 훨씬 더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 밑선 절개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밑선이 다르신 분들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밑선이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밑선이 짧게 되면 얘를 잘 늘려줘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 예쁘다고 하는 가슴이 형성이 되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는 원래 민소매를 잘 입고 비키니도 많이 입을 거고 어차피 가슴 수술하니까 노출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겨드랑이보다 밑선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파트너가 누웠을 때 보이는 것이 난 너무 부끄럽다 라고 한다면 겨드랑이가 더 나으실 수는 있죠. 사실 파트너도 겨드랑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라면 겨드랑이를 한 여자가 좋겠느냐, 밑선을 한 여자가 좋겠느냐 라고 했는데 겨드랑이 이렇게 들어서 볼 일은 없으니까 밑선보다는 겨드랑이가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남자의 시각은 있었어요. 그건 뭐 근데 취향의 차이니까 취향 사실. 차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밑선은 흉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정보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밑선 벗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보일 일은 없다던데요? 뭐 이렇게 더 잘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죠. 왜냐면 막 수영복 입고 이러면 맞아요. 확실히 겨드랑이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신경 쓰여요. 여기 다 제모하잖아요 요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주름이 있더라도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기별로 흉터 관리법은 이렇게 스테리 스트립을 붙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흉터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 단 2가지입니다. 실리콘 시트와 연고, 스테로이드 주사 제제 그 2개밖에 없어요. 저도 제왕절개 흉터가 있는데 2주까지밖에 못 붙였어요. 연고가 시트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